추수장입니다. 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예. 아, 스펠링 쓸 줄 아는데 일부러 한글로 썼어요. 예. 추수감사절 휴장이에요. 그리고 23일 같은 경우는 벌포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근데 이때는 이제 보통 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거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 애들이 뭐 홈데포나 쇼핑 회사들 얼마 전에 쇼핑됐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빨리 일수가 없고 모든 이슈는 29, 30일로 간다고요. 2주 정도 시간 동안에 시장을 강하게 땡길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로서는 시장을 강하게 박살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를 코스닥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살렸는데 세게 땡길 수는 없어요.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게 진짜 양봉 좋은 차트죠. 근데 지금은 저는 아까 제가 저희가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을 조금 갖고 있던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사게 했다가 그때 언제야 이거 갑자기 그 중간선거 앞두고 취소돼가지고 좀 물려 있었는데 이때구나. 11월 8일 6일날 사가지고 물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영철하고 폼페이하고 다시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한다 뭐 이런 거. 우리 어차피 이제 내년 1월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 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5월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안 그랬어요. 지난 5월 달에도 1차 회담할 때 주가 확 빨죠. 뭐가 중요합니까? 그 전에 사전 합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전 합의 과정에서 주가는 고점을 만들어요. 아니 뭐 김정은하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뭐 할 거라고. 이미 그 전에 참모진들이 다 조율을 한다고요. 지금 미국의 부역 분쟁 이슈 자체도 마찬가지. 29일날 30일날 딱 만났는데 아무 소리 없으면 별거 없는 거예요. 예? 별거 없어요. 만약에 29, 30일날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데 그 전에 시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획기적인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면 만나봤자 커피 한잔 마시는 거라고요. 이또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다시 지금 계속 연말에 합의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내일인가? 20일날 뭐 철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요. 제재가 맞네 안 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냐면 지금은 조금 죄송하지만 이런 차트도 그렇게 믿을 차트는 아니에요. 주식의 가장 큰 기본이 이건 무조건 강력 매수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 경험주 차트를 처음보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스트롱 매수로 만들어 놨어요. 차트만 보면. 아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같은 위치에서 영대는 엄봉이고 지금은 종가 고가잖아요. 이건 무조건 뚫는 힘이에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의심병이 있어요. 당장 차트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다음날 이렇게 뺄 때도 있어요. 예, 이 좋은 차트는 지금 보세요. 푸른 기술의 일봉인데 화면 보이시나? 이 차트는 무조건 다음날 차트가 25,000원 가는 차트예요. 양봉으로 쭉쭉 가다니까. 근데 이렇게 막 때려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경협주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 자신있게 붙으면 안 되는 장이라 제가 드릴 메시지는. 아이고 이거 20분짜리 끝내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자고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냥 연말까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뭐 방송을 계속하니까 또 하겠습니다만은 무역 분쟁이 제일 크죠. 예? 재료 중에서 제일 크잖아요. 뭐 올해 2월 달부터 이작살 낸 거 아니에요. 올해 2월, 6월, 10월. 그리고 지금 ING잖아요. 예? 무역 분쟁이 제일 커요. 이게 결국에는 주식 시장을 땐 때린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미국 금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12월 달에 있는데 한 70%에서 60%로 떨어졌어요. 인상 확률이.
별로 이거 인상 확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발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흡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잔챙이 이슈가 있어요. 브렉시트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어요. 유럽 놈들이 있어요. 유럽 놈들. 근데 영향력으로 보면 이거 한 방에 이게 만약에 10이라면 얘는 제일 한 4? 얘는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악재의 그 힘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10짜리가 지금 대략 한 6까지만 내려와도 시장이 지금 환호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악재의 어떤 힘을 봤을 때 무역 분쟁 이슈가 10이라면 금리 인상이 재료가 한 4 정도 되고 브렉시트는 한 2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점으로 찍히는 게 뭐 1 미만으로 찍히는 게 이제 뭐 반도체 고점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섹트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섹트에 대한 리스크. 여기 뭐 바이오도 있어요. 예, 바이오도 뭐 약가이나 이런 거. 예, 뭐 시밀러 시장 바이오 시밀러 고점론. 네.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시밀러 고점론. 원래 있던 거고. 그다음에 뭐 산바리스크 있고. 예. 여기 조금 이야기하면 왜 산바리스크가 단순하게 타 제약사에 대한 그거였냐면요. 산바가 어쨌든 간에 그 회계적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삼성물산이나 이게 이제 제일모직으로 올라가는 그 그림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너무 큰 그림이고, 예, 너무 큰 그림이고 회계잖아요, 회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9월달에 코스닥이 잠깐 반등을 했어요. 코스닥 바이오가 셀트리온 포함해가지고. 그건 기억하시죠? 9월달에 추석 전에 엄청 반등을 했는데 이게 뭐였냐면 8월 말에 나온 그러니까 차바이오텍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올려보세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8월 말에 나온 코스닥 회계 규정 바이오 회사 그러니까 코스닥 그 바이오 코스닥 감리 완화 조치 때문에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차바이오텍처럼 한 4년 연속 적자가 돼도 또는 뭐 만약에 임상 2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를 개발비로 처리해 줄게. 개발비로. 참고로 개발비는 자산 항목입니다.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 항목이에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좋게 해줄게. 이 내용으로 9월달에 땡겼는데 삼바가 딱 회계적 오류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영향을 안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결국은 회계 문제이기 때문에 부풀린 거잖아. 어쨌든 부풀린 거잖아. 관계회사를 종속회사를 붙이든 간에 아니면 뭐 콜옵션을 붙이든 간에 어쨌든 부풀린 건 사실인 거죠. 근데 이걸 크게 보면 원래 박살나야 돼. 근데 약간은 달라. 이 내용이랑은 잘 보면 이거는 연구개발비의 개발비 처리예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라는 쉽게 말해서 R&D 비용을 대해서 비용 과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그리고 이제 자산을 높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3번은 잘 보면 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는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산바리스크가 바이오 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일각에서는 산바리스크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 바이오의 회계 처리 기준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접근 자체가 좀 달라요. 얘는 이게 지분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은 평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조금 다른다니까. 비용계 연구원들 월급 주고 뭐 임상하고 해갔는데 그거를 자산 처리하느냐 비용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코스닥 바이오의 문제였고 2월달 3월달. 근데 3바 문제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스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 동안 이런 상황으로 상폐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본보게 돼야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은 작은 회사들이 상장하고 할 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버풀리니까 가치를. 근데 그건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타이밍에 고롱이 한 방 날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코롱 티슈진이 오늘 코롱 티슈진이 인보사 관련해서 6,600억 달러, 6,600억 정도 수주 땡겨주고, 최근에 유한양행이 땡겨주고, 앱콜론도 땡겨주고, 그럼 나머지 이제 임상 바이오 하는 회사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최소 이상은 넘어야 돼. 텍사백이 지금 몇 상이죠? 이게 1A쯤 되나요? 근데 신라젠의 차트도 보면 되게 좋죠. 이건 근데 사실은 매수자의 영역이 아니고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나중에 볼 때 내려가는 종목을 살 거면 무조건 그래도 5일선에 올쓸 때 사세요. 이 다 욕매매거든요. 무조건 5일선에 왔을 때 사라고. 감으로 사면 안 돼요. 특히나 바닥주 주식들은. 시장은 지금 아직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돌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완벽하게 돌리려 그러면 다우가 다시 한 26,000선까지 와야 완벽하게 돌려요. 나스닥도 대략 한 7,400선까지 다시 와야 돼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한 2,800선까지 와야 완벽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이 생각보다 강해요. 네? 강해.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장의 지수에 대해서. 늘 제가 어떤 메시지 드리는지 좀 아실 건데 빠진다는 거하고 시장을 믿지 마세요는 다른 말이에요. 이렇게 이쁘게 마감해도 만약에 오늘 종목이 갖고 있다가 만약 현대상사를 갖고 있어. 내가 35,000을 갖고 있어요. 겁 없이 추미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 메시지 아시겠죠? 분명히 양봉이고 이거는 매수야. 근데 내가 신규나 단타는 상관이 없어. 단타는 마찬가지. 이게 지금 쭉쭉쭉 뽑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부 마그네틱을 잠깐 사보려고 했어요. 제 평소 매매는 절대 안 사는 놈이에요. 이런 주식은. 왜냐하면 주식은 매수 신호가 나와야 사는 거거든요. 이는 막연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격을 아까 조금 취소를 했습니다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눌림에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눌림에서. 제 말은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개별주라 치더라도 여기서 붙으면 못 먹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못 먹어. 요거를 먹어야 돼. 요거를. 근데 찾기 어렵자고. 그럼 딱 버려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지금은 양봉에 확 붙으면 못 먹어요. 특히나 신규주들이야. 이 신규 상장주들은 어디 갔냐? 옵티판 봐봐요. 지옥가에 지옥가. 한번 다시 타이밍 놓쳐버리면 물량이 되게 가볍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저기 큐리언트는 올라버렸네. 만원짜리는 좀 하지 마시고 대부분 여러분들 61선 근처에 노는 애들 위주로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공방을 하면서 종목을 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시장이 분명히 일단 숲은 일단 조용해요. 나름. 근데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기 때문에 지수 ETF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러면 그냥 보유해. 만약에 신규 한다 해도 단타 짧게 쳐요. 그리고 큰 주식이 좀 쉬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위에 것 때문에. 우리가 말한 큰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에 있는 큰 대형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가벼운 게 뭐냐 하면 바이오가 가볍고 경협이 가볍고 지금 게임이 가볍고 게임은 사실은 다 못난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는 신작 이제 모멘텀이 살살 들어오거든요. 게임주들도 계속 보세요. 타이밍의 싸움일 뿐이에요. 판단은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요. 판단 여러분이 해야 돼. 웹젠 같은 경우는 지금 가다가 한번 미우 때문에 시세가 낮다가 지금 이래 있잖아요. 이거 죽은 시세 아니에요. 저라면 16,500원 밑에서 사요. 지금 사도 상관이 없어요.